제5회 미래이별 신예 최강전 준결승전 보내드립니다. 금지우 초단과 김창훈 3단의 대결인데요. 네. 자, 일단 여기 벌린 데까지 보셨죠? 백이 그 다음에 일단 여기를 나갔습니다. 흑이 이쪽을 두게 되면은 세력권이 형성되니까 빠져나가줬고, 흑은 여기 이제 도망갔어요. 이게 백이 반대로 여기 두면 또 이게 갇히죠. 네. 도망갔고, 백이 여기 다가왔는데, 여기 붙이고, 치받았어요. 늘게 되면은 나가는 수가 생기죠. 자충이 돼서 여기 못 두니까요. 자, 버텼는데, 흑이 또 여기 둡니다. 야, 이거. 흑은 지금 예상이 원래 그냥 늘고, 백이 여기 두면은, 손을 빼고 다른 데 두고 이게 가장 예상도인데 여길 파고들어요. 끊을 때 늘리면은 그냥 잡히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는 이걸 여기 굳이 버릴 필요가 없는 거고. 자, 그렇다면 이거를 이렇게 둔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저희가 이런 빵따리면 좀 금기시역이 여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김창훈 선수의 다음 수가 궁금합니다. 늘면 그냥 손해보는 거고. 오, 야, 굉장히 치열하게 두네요. 김창훈 선수가 둬서 뭐 일단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만약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두셨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수가 어딨냐라고 하면서 무지하게 혼날 수인데 인공지능도 매우 꾸짖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이 돌이 잡히질 않아요. 네, 붙이고 잡으려면 뭔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호구 치고 나가면은 이 패가 되는데 뭐 이게 설령 있더라고 해도 이게 잡히질 않는 거죠, 백돌이. 그러면 이 모양에서는 여기 요 넉집을 깬 거예요. 네 집을 깼는데 아주 그냥 보수적으로 이게 두 집자라고 쳐도 두 집 깬 거 아닙니까, 이게? 네. 근데 이 빵따nem은 형태 여기를 이제 끊으면은 내수니까 막아야 돼요. 근데 이런 쪽이 다 절대 선수를 이제 듣게 돼요. 네. 그리고 싸울 때마다 뭔가 흑이 흔히 제가 이제 찜찜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네. 둘 때마다 뭔가 이제 걸리는 거죠. 야, 이거는 일단 뭐 좋은 수라고 말씀드리기가 아주 어려울 것 같습니다. 흑의 좋은 시절이 다 갔는데요. 그러게요. 이게 네. 좁은 데서 너무 이렇게 치열하게 두면은 약간의 이득은 보지만 항상 더 큰 손해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입단한 지 이제 5년 이하의 기사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바둑을 그냥 계산과 수익기로만 처리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어떤 이게 바둑을 넓게 보면은 여기 조금의 이익이라는 거는 정말 작은 이익에 불과하니까 그냥 알면서도 모르는 채 넘어가야 되는데 수가 보이니까 이걸 못 넘어가는 거죠. 김창훈 선수가 이제 그런 좀 함정에 빠진 것 같아요. 자, 이제 금지우 선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까지는 좀 수세에 몰렸고, 네, 이제부터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일단 한 점 움직이나요? 무조건 바로요? 움직여야죠. 네, 이게 잡히면 또 얘가 달라집니다. 네. 자, 기회가 또 여러 번 오는 게 아니죠. 자, 금지우 선수도 여기서 일단 이를 벌려놓고 봐야 돼요. 네, 너무 뭐 예를 들면 기회를 이제 놓친다든지. 네, 그러면 이제 딱 막는 순간 그 기회가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네. 또 어떤 기회가 어떤 심플하게 둘 필요가 있어요. 너무 막 어렵게 두면은 그것도 또 안 좋습니다. 바로 밀고 나오는 수는 어떨까요? 좀 무식하게 보이지만. 이게 약간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그게 늘어주면은 이 돌과 이 돌이 연결이 되면서 네. 네, 원래 이게 백이 빠져 나올 때는 물론 이 모양이 깨는 것도 한 가지 이익이 되지만 자, 우리가 이제 요것도 깨면서 실은 요것도 좀 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냥 밀고 나가는 거는 두 번째 옵션이 사라지는 거죠. 네. 살짝 비껴서 횡말을 하네요. 자, 근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너무 이게 복잡하게 기회가 왔을 때는 복잡하게 둘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붙여놓고 이게 가장 우리가
책에 나오는 가장 전통적인 수법이에요. 가장 확실한 수법이죠. 있는 거죠? 네. 패하는 게 아니라. 네, 뭐 하여튼 붙여서 이 호구 형태가 나오는 게 네. 가장 이제 1번이에요. 여기는 뭐냐면은 이쪽에 돌이 나올 때 이 흙의 백의 모양도 돌이 좀 약해져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좀 공격의 파괴력이 좀 떨어진다 그 얘기죠. 자, 어쨌든 이제 서로 5대5 승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시작 자체는 뭐 흙이 좋은 게 아니니까요. 하변에서 김창훈 3단이 신수를 들고 나오면서 네. 좀 득점을 하고 출발을 했었는데요. 좀 욕심이 과했을까요? 여기서 또 여기를 당하면 안 되죠. 여기는 당하면 안 되니까 근데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여기를 두면은 늘 때 또 여기를 안 둘 수가 없어요. 네. 넘어가면은 괴롭죠. 네, 그렇게 되면 늘게 되는데 여기는 젖히는 게 선수다 보니까 백이 나중에 둬도 연결이 안 됩니다. 흙이 이제 반대로 이쪽으로 다가가게 되면은 예, 흔히 곰마가 서로 엮이는 거죠. 네. 보통 요럴 때 이제 백은 중앙부터 먼저 밀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 두게 되면은 이 모양에서 이제 흙이 선수권을 잡고 두니까 네, 공격력은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결을 하긴 해야 되겠고, 네, 이쪽으로 두면은 백들이 좀 쫓기고, 중앙으로 밀면 선수권을 뺏기고, 금지 선수가 그래서 이제 고민을 또 하게 되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이수가 네, 너무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네. 기회가 오면 빨리빨리 두는 게 낫습니다. 지금은 이제 붙이고 싶어도 뚫어버리면 이게 패석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돌이 잡히게 되고 살아도 패석이 되니까 이거는 이제 백이 둘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네, 지금 연결밖에 둘 곳이 없습니다. 이 바둑을 두다 보면 좀 위험한 구간들이 있어요. 우선은 가장 사실 제일 평온하면서 가장 이게 위기인 구간이 이제 초반이에요. 네. 예, 왜냐면은 초반에 몸이 좀 덜 풀린 상황에서 바둑을 두다 보면은 하다가 이제 밀리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반이 처음 시작 5분 그때가 좀 이제 서로 이제 어렵고 또 뭐 이거는 뭐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실 텐데 이 종반이 어렵죠. 종반에 또 프로는 형세 판단이 어려운 거고 또 여러분들은 이제 흔히 자충수도 많이 두고 하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종반에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종반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거예요. 중반 싸움은 상대적으로는 쉽죠. 왜냐면 누구나 돌이 붙으면은 일단 안 잡히는 걸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싸움은 오히려 약간 편해요. 자, 지금 초반의 고비는 이제 금지 선수가 어쨌든 어영부영 잘 넘겼는데 이제 형세는 5대5고 어쨌든 집은 100보다는 흙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00의 입장에서도 이제 득점을 올리지 못하면은 종반의 고비 때 또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이 얘기죠. 자, 여기서 이 정도도 뭐 나쁜 건 아닌데 지금 금지 선수가 생각을 지금 오랫동안 하는 거 보니까 좀 더 뭔가 네. 지금 욕심을 내는 것 같습니다. 저 두 칸 사이 또 노려보나요? 네, 뭐 이런 건가요? 근데 네. 글쎄요. 아까 이것도 신기하게 이렇게 두면 수가 나기는 하는데 네. 아까 이 장면과 흡사하죠. 네. 그렇네요. 빵 때림을 주고서 이득을 얻어봤자 그게 별거 없다. 이게 아까 여기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수단을 부리는 게 깰 수는 있지만 결국 요돌과 요돌이 두 칸 사이예요. 그러니까 두 칸 사이의 이익은 이렇게 깨봤자 별거 없다라고 보면은 예, 결국 돌고 돌아 결국은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뭐 여길 두고 연결을 하던 그냥 두던 연결을 피하긴 어려워 보이는데 이 지킨다라는 것이 누구나 두기가 좀 싫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냥 지키면 되는데 꼭 잡고 지키고 싶고. 더 좋은 수를 네. 좀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왕 깨는 거, 이왕 지키는 거 깨고 좀 지키고 싶고. 네. 사람이 좀 이게 두 개를 동시에 하고 싶잖아요. 네. 미래이별 올해로 5번째 벌써 펼쳐지고 있고요. 역대 우승자를 보면 1회 대회가 박재근 3단, 2회가 김명훈 7단, 그리고 3회가 안정기 5단, 그리고 작년에 박하민 5단이 우승을 네. 차지했습니다. 지금 뭐 대부분 이제 KB 리거로 그렇습니다. 활동하고 있고. 네. 김명훈 7단은 랭킹이 21위까지 올라갔네요. 네. 이게 프로기사를 춤추게 하는 건 사실 우승밖에 없죠. 네. 우승을 딱 해보면 그 순간 갑자기 자신감이 팍 올라가면서 네. 기량이 급상승하는데 아무리 뭐 노력하고 뭐하고 해도 우승하지 못하고 또 성적 내지 못하면 참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습니다. 네. 신예 대회. 정말 목진석 구단이 그 사제를 털어서 만든 네. 대회인데요. 네. 이렇게 또 탄탄하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무기명으로 후원을 많이 해주시죠. 네, 후원의 또 이름이 미래이별 후원을 네. 하고요. 여기 후원해 주신 분들의 특징이 자신의 이름을 절대 밝히지 말아라. 이게 그런가요?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가 뭐 어.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다들 이렇게 십시일반 후원해 주시는데 네. 조건이 다 하나같이 내 이름을 밝히지 말아라. 이게 네, 그냥 그래서 바둑팬 분들이 많이 후원금을 많이 전달을 해주는 대회입니다. 이 바둑팬 분 중에 내가 성공해서 프로기사를 위한 대회를 꼭 만들게 돼 이런 목표로 이게 사시는 분들이 은근히 계시더라고요. 그쵸. 네. 제가 이게 접해보면 내가 이번에 꼭 제가 성공해서 사업으로 내가 뭐 잘 돼서 우리 프로기사들 시합 한번 여는 게 내 인생의 목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은근히 많으신데 또 미래의 별이 또 우리 프로기사들의 꿈을 또 만들어준 대회이기도 하지만 바둑을 후원해주는 게 꿈이신 분들에게도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소원을 이뤄드리는 그런 대회이기도 합니다. 그렇네요. 김창훈 3단은 이제 올해 졸업반이고요. 금치우 초단은 네. 이제 올해가 처음이니까 몇 년 더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 금지우 선수가 우리가 이게 바둑을 이제 누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혹은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네. 말을 서로 안 하니까. 네. 근데 뻔한 자리에서 생각하면은 뻔한 거예요.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뻔한데 이거 왜 이게 나쁘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 어떻게든 뭔가 좀 찾아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이거는 우리 금지우 선수가 사실 이 고민은 여기서 많이 했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스타트가 안 좋았어요. 민은수를 네. 택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별 수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제 일감이 중요하다.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중요하다. 이거를 이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일단 첫 수가 잘못돼 버리면은 그 다음 수를 아무리 잘 둬도 한계가 있어요. 네. 흑의 입장에서도 연결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좀 수가 세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두어서 여기도 뭔가 이게 딱 지켜지고요. 여기도 딱 연결이 되는 이런 일석이조의 수를 두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연결이 아쉽게 안 되죠? 또 끊기네요. 네, 끊으면은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수가 결국 좋은 수가 아니니까 도로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는 여기로 두냐 아니면 결국 이제 여기로 두냐 둘 중에 하나인데 이쪽에 두면은 집으로는 이득이죠. 네. 하지만 여기 두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당하게 돼요. 형태가 빛이 이제 팍 눌려버리죠. 이쪽에 세력이 생기는데
여기 세력이 생기면서 흙이 깝깝해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네. 시선을 반대로 돌려보려 가서 요 돌이 결국 나가는 방향의 벽이 딱 맞고 있으면은 흙의 입장에서는 이 돌의 운영이 쉽지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밑으로 쳐지면은 집은 이득이지만 세력을 허용할 때 여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게 안 좋은 거고, 그럼 늘면은 뭐가 나쁘냐? 연결을 한 다음에 여기 또 두는 게 이제 빈 생각이 되죠, 형태가. 호구 자리 두고 싶었는데요, 아까부터. 네. 그러니까 손을 빼줘야 되는데, 자, 여기 들여다보면은 결국 이건 이제 막아야 돼요. 이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 젖히면은 또 뭔가 있으니까 막아야 돼요. 이게 형태가 좀 아무래도 위축되죠. 네. 네. 장단점이 서로에게 있습니다. 아까 금지혜 선수가 여기로 둘까 고민했듯이 결국 김차훈 선수도 똑같아요. 좀 여기로 둘까 지금 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금지구단은 초반 네. 이전에 비하면 지금 형세를 많이 만회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못 느끼고 있는가 봅니다. 일단 우리 형세 판단이라는 네. 게 일단 이게 그것을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단 이걸 쉽게 이렇게 됐다 보면은 단순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흙이 나쁘지 않은 거고 이제 여기와 요거 두 개 대 요거 하나인데 이것도 흙이 일단 나쁘진 않죠. 여기와 뭐 요것도 비교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흙이 좋은 게 맞아요. 근데 왜 인공지능은 왜 100에 점수를 후하게 주느냐? 집은 100이 부족한데 흙이 여기 약한 돌이 있고요. 네. 여기 약한 돌이 있어요. 그리고 일단 중앙을 틀어 막으면서 중앙의 주도권을 100이 먼저 잡아갔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지금 100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하지만 당사자가 이런 세력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냐 아니면 집을 더 중요시 여기냐 가치관에 따라서는 금지혜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겠네요. 일단 집은 흙이 많이 확보를 해놓은 그렇죠. 상태라서요. 또 고민 끝에 무난한 수를 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두 선수 비슷해요 지금은. 네. 오히려 여기를 둔 다음에 여기를 뛰어나가느냐. 아. 여기 뛰어나가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다음에 여기 다가갔을 때 공격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이 돌이 수비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여기도 공격할 수 있죠. 여기만 둘 수 있다면 최고인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거꾸로 공격 먼저 당하고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김차훈 선수는 늘고 중앙에 나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를 두고 막히는 대신에 다 두 개를 따로따로 이제 살 것이냐. 네. 그걸 고민하겠죠. 자, 손이 어디로 가나요? 네,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죠. 밑으로 가네요. 네, 차렷인가요? 따로따로. 네. 위에 눌리는 게 좀 걱정이 됐었는데요. 네. 이건 따로따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실리에 민감하게 두네요. 이거는 이제 바둑에 더 이제 인류들은 어떤 눈앞에 어떤 눈에 보이는 요소들, 요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두텀이라든지 전체적인 형세 혹은 심리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네. 아직 신예 기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뭐 금지 선수도 말할 것도 없지만 김창훈 선수도 아직은 이런 판단에서 결국은 다 실리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역시 아직은 신예 기사들이다 보니까 인류 기사들과 좀 차이는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벽을 뚫고 나와야지만 이제 성적도 내고 세계 무대에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백은 여기를 밀어간 이상 백이 다시 여기로 오기는 좀 애매해요. 이제는 좀 네. 가볍게 봐야 될까요? 네,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밀지 않고 처음부터 뒀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둔 것은 실리를 요소 이쪽을 선택하는 거고 네. 백의 입장에서 여기를 밀었다는 얘기는 이 세력을 얻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둑에서
여기 뒀다 저기 뒀다 이러면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백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이쪽에 대한 공격으로 좀 크게 스케일을 좀 크게 가져가야 됩니다. 네. 네. 백이 중앙으로 맞기 전에요. 붙여서 물어보는 거는 어떨까요? 뭐, 그것도 가능하죠. 네. 어쨌든 이제 흙이 밑으로 이제 딱 가드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밑에 딱 수비를 했기 때문에 이때 어떤 이 판에 이 중요 이 승부처랄까 이 포인트가 이제는 우변이 아니라 좌변으로 이제 서서히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쪽은 백이 맞고 흙은 이렇게 된다고 이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쪽 다가가는 거 있고 흙이 지키면 이쪽 공격 때리고 이러면서 이제 중앙이 또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순리에 의한 거고 밀어갈 때는 원래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다시 역으로 돌린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오히려 백이 또 이도저도 아닌 형태가 되는 거죠. 아까 흙이 여기 있으면 백이 호구진 형태라 쉽게 안정을 하는데 이거는 여기 돌이 있으면은 꼼짝없이 공격 당하는 입장이 거꾸로 돼요. 네. 네,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도 여기서는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또 이제 바둑에서 제일 어려운 상황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돌이 붙으면은 프로 정도 되는 실력이라면은 돌이 붙으면 오히려 쉬워요. 하지만 지금은 일단 첫 번째가 형세 판단. 근데 눈에 보이는 집은 분명 백이 나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가 과연 얼마만큼 가치가 있느냐를 판단하면은 이렇게 일단 한번 참아줄 수 있냐 없냐 이걸 두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다음 수는 이 금지우 선수의 형세 판단에 대한 어떤 또 검증이 되는 거예요. 김창훈 선수가 이 수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늘면은 고민할 게 서로 없는데 딱 밑으로 다 내리면은 백의 입장에서는 너 살릴래 손 뺄래 요거를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냥 붙였네요. 네. 어쨌든 뭐 중앙 쪽으로 갑니다. 젖힐 수 없다 이걸 전제로 얘기하는 거죠. 네. 호구 치면은 자 여기 두고 이쪽을 두는데 여기서 축이 좀 영향이 있겠죠. 축이 어떻게 됩니까? 흙이 유리한데요. 네. 그러면 이제 버리면 되죠. 네. 네. 그러면 또 하나 재밌는 게 끊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네, 이거 또 버립니다. 이렇게. 그럼 요거를 이렇게 잡더라도 흙은 계속 공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축이 되면 땡큐고 축이 안 되더라도 버리면 그만이니까. 보니까 단수를 네. 한 번 더 치면 되네요. 그래서 이제 젖히지 말라 그 얘기인데 자 여기서 이제 또 고민에 빠지잖아요. 흙이. 그러면 늘면은 맞겠죠? 약점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흔히 철벽이 되는 거죠. 자, 젖히고 여기 둘 때 반발을 한다면 이제 지금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오히려 바꿔치기로 간다면 뚫려도 너무 일단 살 수는 큰데요. 있죠. 네. 자, 이제 흙의 입장에서는 변신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가 지금이다 보니까 김창훈 선수가 또 장보에 빠지는 거예요. 자, 일단 중앙 쪽을 백이 두텁게 막는 선택을 했습니다. 미래이별 신예 최강전 준결승전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신예 육성 프로젝트 미래이별 신예 대항전입니다. 자, 이제 흙은 여기를 늘어서 막히면은 이 바둑은 이제 유불리를 떠나서 이 판의 골격이 다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여기 늘고 요거 이제 제압을 하면은 흙은 실리, 백의 공격으로 이제 딱 골격이 짜져서 이 다음부터는 이 기조가 바뀌질 않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이제 흙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뭐 공격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공격하는 걸 원한다면 여기를 내주는 대신에 공격권을 가져가려면 여기밖에 지금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여기밖에 없다 보니까 김창훈 선수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 답을 알 수가 없죠. 네. 사람은 답을 알 수가 없어요. 인공지능한테 물어볼까요? 지금. 그래야 되나요? 네. 근데 요즘은 인공지능들도 보시다시피 좀 달라요, 프로그램들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무조건 다 답이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네, 인공지능은 그래도 네, 늘어라. 반발은 네, 하지 말아라. 늘어라 이 라고 얘기를 하네요. 하네요. 근데 이건 또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 중앙으로 갈 거면 여기서 중앙으로 갔어야 되는데 흙은 밑으로 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를 뜯기면은 여기가 깨지면은 이수 둔게 굉장히 나쁜 수가 되니까 지금은 참아야 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창훈 선수가 이렇게 또 뻔한 데서 생각할 때는 항상 착점이 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성향을 보면은 일단 버티는 수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굉장히 치열하게 네. 두네요. 김창훈 3단이. 오늘 보니까 금지구 초단은 좀 기다리는 스타일 같고요. 아무래도 좀 기다린다라는 것은 초반보다는 이제 중후반 끝내기로 가거나 이런 계산의 영역에선 자신이 있다 그런 경우들이 많죠, 대체로. 네. 자, 항상 돌이 붙으면은 젖히느냐 느냐, 네, 끝없는 선택의 고민입니다. 참고로 붙일 때 손 빼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쪽에 주도권을 다 잃어버리니까 일단 돌이 이렇게 딱 붙었을 때는 강하게 둘 때는 젖히고 예, 참을 때는 늘고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결국 네. 참아둡니다. 참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선택한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거죠. 자, 일단 정말 깔끔하게 막았습니다. 만족스러운 모양인데요. 저희가 바둑 때 이렇게 되는 형태들을 매우 선호하죠. 네. 바둑이 세신 분들일수록 이렇게 된 형태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죠. 약점이 전혀 없으니까. 자, 이제 흙은 이쪽의 세력이 워낙 막강합니다. 여기를 두는 게 안정적이긴 한데 여기 두면은 다음에 여기 뺏기면 이제 못 살죠. 여기 이제 받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딱 얻어 맞으면은 이게 빠져나가더라도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네, 그래서 허해지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줄 아닙니까? 네. 그럼 이게 6줄이에요. 이렇게 집이 나면 뭐 형세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따라서 이제 흙의 입장에서도 백이 여기를 두게 되면은 이제 이것도 좀 안정해야 되고 요것도 깨야 되고 이런 이중구에 시달리게 돼요. 따라서 김창훈 선수가 여기를 사실 띄워버리고 그러면 이 모양이 이제 좀 씌운다고 해도 줄어들었죠? 네, 모양이 한 번에 집이 되진 않죠. 네. 여기를 둬서 이거는 요거대로 살리고 여기 두면은 또 여기대로 살리고 자 이게 수비형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이 바둑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흙의 다음 수를 예측할 때 이거 왜 여기 도대체 안 둘까? 심지어는 또 기력이 더 두 자리 급수이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데에 왜 안 잡을까 생각하실 텐데, 이 바둑의 고수들이 판단하기에는 여기와 여기는 보시면은 요 돌 사이가 두 칸밖에 안 되죠. 여기는 아예 그런 칸이 없고,
이것보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3칸, 여기는 6칸, 이렇게 칸의 간격이 넓은 쪽이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이 다른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이론수가 당연하게 보이지만 지금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큰 자리가 아니니까요. 네. 자, 이번에 미래별 선수들이 아주 훌륭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주목한 선수가 3명 정도 있었어요. 네. 누군가요? 이제 제 예상에서 이제 1명은 맞았고 2명은 제 예상과는 좀 다르게 됐는데, 네. 1명은 네, 이 최강호 선수가 4강에 올랐죠. 최강호 선수가 사실 굉장히 재능이 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늦가기 신예이기도 한데 굉장히 또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최강호 선수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가졌었고 네. 4강까지 올라갔고요. 두 번째로 관심을 가졌던 친구가 이연이라는 프로예요. 이연 초단이네요. 네, 이연 초단인데 이연 초단이 8강까지 올라갔다가 제가 주목했던 최강호 선수한테 졌어요. 그렇군요. 어쩔 수 없었네요. 네, 그래서 1명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탈락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이연 선수를 왜 주목을 했냐면은 저희도 이제 공부하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뭐 공부는 담싼 지 오래지만 보면 학교 수업 시간 때는 다들 똑같이 합니다. 수업 시간 끝난 이후에 특히 주말 때 어떻게 하냐에 따라 성적이 그대로 나오는데 이현 선수를 보면 주말 때도 항상 제일 먼저 국가대표시에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이렇게 국가대표시 한번 이렇게 보면은 뭐 한두 번 우연이 아니라 거의 매번 이현 선수가 오전부터 제일 빨리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현 프로는 뭐 아직은 이제 입단지 얼마 안 되니까 그래도 이게 계속 좀 유지만 하면은 분명 좀 될 것 같다. 성공할 가능성이 크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아직은 그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명 남았죠? 네. 또 한 명은 누군가요? 또 한 명의 선수랄까. 제가 이 두 선수는 그래도 성적 좀 빨리 낼 것 같다. 그 생각은 이제 했었고요. 연구생 됐던 친구 중에 김인찬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김인찬이라는 친구인데 이게 이번에 네. 추천받은 친구인가요? 네, 연구생입니다. 아직. 네. 근데 영재 발굴단에서도 나왔던 어린 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인데 네. 이제 굉장히 저희가 이제 또 미래의 또 인류 기사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번 대회에서 한 판은 제가 이겨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레슨으로 프로하고 두는 것과 이게 시합과 두는 건 하늘과 땅 차이지 않습니까? 네. 한 판을 과연 이길 수 있나 했는데 박주민 초단을 만났네요. 네. 첫 판에서요. 이제 프로의 높은 벽은 역시 네. 그래서 1회전 탈락을 하고 말았죠. 네. 근데 이 외에도 뭐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취향일 뿐입니다. 사실 네. 뭐 누가 이 선수들이 뭐 그런 게 아니라 최강호 선수는 이제 약간 지금 이제 나온 선수 중에서 목표의식이 가장 뚜렷하죠. 네, 입단에서 늦게 했지만 내가 성적을 내야 되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목표의식이 가장 뚜렷한 친구. 김창훈 삼단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김인찬이라는 이 어린 연구생은 정말 말 그대로 어리니까 귀여운 맛에 응원한 거고요. 네. 네, 이연을 비롯한 이제 또 다른 프로들도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한 친구들. 네, 열심히 한 친구들에게 아무래도 좀 눈길이 더 가죠. 금지우 초단이 지금 초콜릿을 먹은 것 같은데요. 네. 김창훈 3단도 배가 고플 텐데요. 네, 지금 11시부터 대구를 하다 보니까 네. 밥을 먹어도 사실 바둑 두다 네. 보면은 배가 고파지거든요. 이게 11시, 하필 왜 11시냐 그러는데 11시 대구 또 선호하는 선수들도 많이 있어요. 네, 일단 이 대구 머리를 너무 많이 쓰다 보면은 이 음식을 좀 먹다 보면 좀 부담이 되죠. 아무래도 소화도 잘 안 되고. 네. 그래서 아침 겸 점심 간단하게 먹고 일단 점심은 좀 빼더라도 이렇게 아주 좀
집중력을 갖고 두는 요 시간대도 굉장히 선호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또 야행성인 친구들은 저녁 시간대를 선호하고요. 아침에는 오전에는 힘들어하는데 밤만 되면 눈이 또렷해지는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자, 역시 네, 상변 그렇죠. 벌려갑니다. 네. 예, 지금 김창훈 선수가 왜 여기를 두냐면은 이미 여기를 둘 때 어떤 두터움이나 실리보다는 세력을 집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고 젖히느냐 느느냐에서도 결국 집을 선택했죠. 그럼 여기와 여기도 어차피 여기도도 고생해야 되는 거고 여기도도 고생길은 이미 열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전에 좀 두둑하게 잘 먹고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보다는 이쪽이 크니까 네, 큰 쪽을 확실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 바둑은 이런 바둑은 이제 뭐가 어렵냐면은 여기를 두면은 바로 이제 공격이 스타트가 돼요. 근데 흑이 중앙을 뛰어나가면은 백이 계속 어쨌든 끈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모양은. 근데 중앙으로 빠져나가면은 결국 백은 이 돌과 이 돌을 엮느냐 엮지 못하냐 승부가 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공격에 성공을 하냐 마냐 이걸로 됩니다. 근데 금지 선수가 공격력이 강하고 좀 적극적이다라고 하면 뭐 그런 거 고민할 게 뭐 있습니까? 네, 바로 그냥 두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 조심성 많고 어떤 집의 균형을 잘 잡는다 이런 스타일로 보면은 아무래도 상대가 집을 차지했으니까 나도 같이 두거나 뭐 이런 쪽부터 천천히 시작을 하거나 네. 네, 공격의 강도가 이제 확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과연 언제 둘 것인가 이것도 아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집으로도 큰 끝내기가 되고 네. 또 공격을 시작할 수 있는 수기 때문에요. 참고로 이게 여기 두면은 백이 마늘모가 선수가 되죠. 젖혀 있는 것까지 선수가 됩니다. 네. 이렇게 된 것과 여기 잡은 것과 비교를 하시면은 둘, 넷, 여섯, 여덟, 열 집이에요. 집으로 따지면은 흔히 얘기하면 이런 게 더 크죠. 이런 게 15집은 되고, 네, 뭐 이런 거 젖혀 있는 것만 해도 10집은 돼요. 그러니까 집만 따지면 이게 그렇게 큰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수는 이제 공격을 하냐 마냐, 그 신호탄을 올리느냐, 아니면은 공격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이제 기준점이 되는 거지, 이도 자체 살리는 게 크진 않아요. 네. 금지우 선수가 57분이나 남았으니까, 네. 생각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지금 두 선수 모두 꼼짝을 안 하고 있는데요. 바람 좀 쐬고 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사실 이렇게 오래 두면은 네. 좀 멍해지거든요. 씌워갔습니다. 네. 전형적인 성동 격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둬서 이쪽을 먼저 공격하는 척 하지만 살려주고 대신에 여기 두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또 나갈 때 딱 벽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게 갈 데가 없다.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허망해질 수 있거든요. 좀 허탈해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흑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슬쩍 빼버리면은 자, 백은 이 돌을 만약에 잡지 못한다면 소득이 빵이에요. 네. 그냥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좀 상대로 하여금 겁을 주는 수 같기도 네. 한데요. 이런 게 네, 방바닥에 들어 눕는 수인데 좋은 수 같은데요. 들어 누우면은 대책이 없어요. 네. 오히려 상대해주면은 그래도 좀 서로 편하죠. 얘기가 되는 거죠. 네. 대화가 통하는 건데요. 흑은 이렇게는 두진 않고요. 네, 보통 이렇게 빠져나가는 수들을 많이 둡니다. 네, 가장 계속, 무난한 수이긴 해요. 그쪽을 네. 일단 계속 둡니다. 자, 이 수는 그래도 좀 나가면서 이게 여러분들도 좀 이런 생각 많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거는 사는 거고 좀 상대 모양도 좀 깨고 또 상대 돌도 좀 공격도 좀 하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보고 두지 않습니까? 네. 아직 요 돌이 다 막혔다고 이제 전제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두었다고 하면은 흑이 여기를 막았을 때 백이 사는 게 좀 궁색하죠.
이런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즐거움 때문에 여기를 나가서 두는 거고, 이렇게 두면은 자기 의도대로 된 거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 깨고 살자. 지금 이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처음에 이런 공격을 처음부터 퍼부으면은 이게 분명 보기에는 참 그럴듯한데 이게 너무 공간이 넓어요, 지금은. 예, 그러니까 이제 백의 입장에서도 여기에 둔 이상 여기를 이제 좀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지켜야 되고, 요것도 할 거, 공격할 거 해야 되고, 요것도 뭔가 좀 지켜야 되고, 점점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죠. 계속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지금 이제 두 선수들이 이렇게 아주 주말에 또 바둑팬 분들이 또 이렇게 시청을 많이 해주시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이런 중요한 시간대에 생중계로 바둑을 두는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좋은 내용을 두고 아주 강한 인상을 남기면 팬들에게도 어필되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근데 또 이런 압박감을 또 못 이겨내면은 또 상당히 본인에게도 아주 큰 부담이 되는 그런 한판이에요. 지금 여기서부터 승부처 아닙니까? 네. 자, 승부처인 장면에서는 결국 이런 부담감을 떨쳐내고, 좀 자신 있게 가지고 좀 치고 가는 쪽이 아무래도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뭐 형세 그래프에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사실 그건 지금은 거의 무의미한 것 같아요. 자, 우선은 평범하게 뛰는 것은 너무 뻔한데 이게 사실 무의미하죠. 백이 뛰는 게 공배 아닙니까? 이거 별채미. 잡을 수 있는 것도 네. 아니고. 따라서 여기 또 두는 것은 이것도 이제 여기 집은 지켜줘도 이쪽 사월이 고달프니까 이것도 좀 두긴 어렵고. 그렇다면 이제 제3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일 먼저 좀 예상도는 여기 붙이는 겁니다. 기대기 전법인데요. 네. 그래서 이쪽을 젖히면은 또 이렇게 파고들어서 이게 뚫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대를 압박을 가면서 흔히 성동격서로 여기 약점을 지킬 때 결국은 다 틀어막는, 이게 지금 백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근데 한 칸 뛰면은 뭐 백도 실수할 것도 없고 이제 무난하게 가는데 이제 붙여서 변화를 꾀할 때 성공할 수도 있고, 네. 만에 하나 이쪽에 다 막히는 날에는 이게 또 걸리니까 수를 정확하게 읽고 둬야 되겠죠. 자, 하지만 지금은 좀 과감하게 둘 필요가 있는 자리예요. 일단 실리는 네. 흙이 확보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네. 백은 좀 공격을 그렇죠. 해봐야겠습니다. 또 하나 선택은 여기 붙이는 건데 이게 상대에게 선택을 물어보는 거죠. 여기 두면은 여기 뒀을 때 이게 이렇게 찌그러지니까 모양이. 이거는 백이 네. 해볼만 하고요. 자, 늘면 뭐 당연히 이건 또 아주 좋습니다. 막히고요. 여길 막던 여길 막던 막으면 좋은 거예요. 네. 자, 요것도 해볼만 합니다. 흙도 그러면 붙여서 그렇죠. 네. 나가볼까요? 여기 두면 백은 좀 이제 저희가 너무 이제 좀 전문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고급 수준으로 네, 여기 또 둬요. 이걸 일부러 버리는 거죠. 여기 두고 일단 막을 수 다 틀어막게 있겠습니다. 되죠. 그래서 여기를 두고 흙도 같이 붙이고 같이 엉겨 붙으면 이게 늘게 돼요. 이제 그러면 또 이제 늘어서 진짜 또 어려운 싸움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를 붙이던 여기를 붙이던 지금 이제 백은 전투를 유도하는 상황이니까 유도하려면 붙이는 경우가 제일 무난한 거죠. 네. 자, 어딘가 붙여야 됩니다. 자, 어느 쪽입니까? 네. 돌만 네, 안 둘 수는 없어요. 안 두면은 반대 도로 막혀요. 그러면은 흙은 이제 고민이 그냥 순식간 해결. 게다가 막은 다음에 백이 도로 사활에 걸리니까.
네, 안 될 수는 없습니다. 네. 김창훈 3단은 눈을 감고 네. 자는 것 같아요. 아까부터. 눈이 좀 작은 게 아닐까요? 자는 건 아니고. 네. 이 김창훈 3단은 네, 항상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는데 네, 항상 말수도 없고 약간은 졸린 듯한 표정인데 네, 하지만 속마음은 뭐 그럴 리가 없겠죠. 네. 자, 어느 쪽입니까? 둘 듯 말 듯 안 두네요. 네. 평범한 진행은 어쨌든 집이 흙이 많아요. 결국에는 무난하게 간다면은 이 집의 압박을 백이 이겨내기 만만치 않습니다. 대신에 백은 사방의 돌이 단단하니까 싸움을 펼치면은 백 쪽으로 승배추가 많이 기울 수 있고요. 참고 삼아서 좀 엘프고가 흙 쪽으로 많이 좀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엘프고는 이 만든 사람이 실리형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 대한 가중치를 더 높게 쳐준 거고, 이제 원래는 돌바람은 공격 성향이 강해서 이런 경우에 오히려 백에 그러니까 두텀 쪽으로 많이 돌을 쳐줍니다. 가중치를 높게 봐줍니다. 그래서 엘프고와 돌바람이 가장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고요. 릴라 제로는 처음에는 엘프고가 비슷했는데 점점 계속 이제 수정 작업을 하면서 좀 두텀 쪽으로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백 쪽으로 오히려 엘프고와 릴라 제로가 서로 아주 극단적인 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얘기는 그만큼 바둑의 이 형세가 인공지능끼리도 서로 엇갈릴 정도로 지금 아주 어려운 바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냥 쉬워갔습니다. 네. 자신감 있게 좀 들어가진 못했죠? 네. 돌이 좀 부딪히는 거를 꺼린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느슨하게 두면은 집이 많은 흙이 이길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우리 알고 있고 네. 저도 알고 있고 하니까 역시 인공지능이 흙 쪽으로 다 손을 돌아줬습니다. 자, 여기서는 마늘모가 있고 붙이는 게 있는데 붙이는 게 성립만 되면 최고죠. 네, 이게 뭐 더 고민할 게 아예 없죠, 이거는 이제 여기 두면은 백이 어쨌든 약간 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네, 어쨌든 나가니까 또 막을 수만 있다면 네, 지금 여기 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젖히고 둬서 반발을 무조건 가는 거죠. 늘고 뚫어버립니다. 자, 이쪽이 있기도 한데 여기도 있지만 이번엔 거꾸로 백도 이쪽을 다시 뚫어갈 수가 있어요. 막을 수가 없죠. 잡히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붙이는 거는 무조건 이 반격을 대비하고 둬야 됩니다. 원래 이 바둑에서는 상대가 강하면 물러서고 상대가 약하면은 다가서고 이렇게 두라는 건데 지금 그래서 이제 백이 물러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흐름상으로는 강하게 두는 게 맞아요. 근데 아무래도 요 돌이 좀 불안정합니다, 지금. 약간 불안정하니까 공격하는 측은 실수를 해도 그냥 공격을 실패한 걸 불과하죠. 그러니까 바둑이 뭐 아예 끝나거나 그런 건 아닌데 타개를 하는 쪽, 즉 수비를 하는 쪽은 한 번 실수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 대마가 잡히거나 뭐 큰 손해를 보니까. 그래서 수비하는 쪽이 이렇게 시간을 많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비하는 쪽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들, 고급자들일수록 좀 바둑을 천천히 두죠. 왜냐면 한 번 실수하면 내가 간다는 걸 아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걸 모르시는 이제 중저급자분들은 조금만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을 못 하게 하죠. 바둑 두는 사람 어디 갔냐 그러면서 생각을 안 하시거나
대구 상대를 생각을 못하게 하는데, 그러면 그건 이제 고급자의 마인드는 아닙니다. 자, 붙이는 게 과연 될까요? 자, 네. 여기를 안 두고 미루면은 또 역시 그거는 끝나요. 네. 일단 못 붙였네요. 근데 김창호 선수가 표정이 약간 이제 보통 표정도 없고 액션도 없는 친구인데 어쨌든 약간 찡그리면서 두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붙이는 거에 대해서 될 것 같기도 한데 조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백은 가르고 나오나요? 적어도 여긴 안 둘 것 같은데요. 연결시켜주는 건 안 여긴 안 되는 둘 것 거죠? 같아요. 네. 네. 금지호 초단이 강하게 끊어갈지 궁금해지는 장면입니다. 미래이별 신예 최강전 준결승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중앙에서 지금 전투가 벌어질까 싶은 장면인데요. 과연 금지호 초단의 선택은 어디였을까요? 네,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네. 이거 왜냐면은 네, 이쪽을 결정하지 않으면은 흙이 무조건 연결이죠. 근데 그것도 그냥 연결이 아니라 밀고 나가면서 연결되니까 이게 깨져요. 여기 연결만 되면 좋은데 이쪽을 여기를 막히거나 이게 막힌 게 선수가 되면은 집으로도 흔히 귀를 막는 거는 기본적으로 15집이에요. 네. 15집까지 이제 보너스로 들어가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두면은 이게 과연 15집이 되겠냐 이 판단을 먼저 해야 되죠. 보기에는 될 것 같지만 중앙은 항상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이 집이 한 번에 성립이 안 됩니다. 나가는 것은 같이 나가니까 결국 깨져요, 이쪽이. 그럼 백의 입장에서는 소득이 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노저도 아닐 수가 있겠어요. 네. 그렇다고 손을 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쨌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 여기서 나온 거하고 흡사해요. 아까 여기서 첫 수를 잘못해놓고 고민하니까 그래도 좋은 선택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서로 김창훈 선수도 그랬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날일자를 해놓고 여기서 고민해봤자 여기서 지금 백이 선뜻 돌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더 시간도 부족한 것도 아니니 네. 자기가 정말 이거를 필요한 시간대에 투자를 해서 끝을 봤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금지호 선수가 아직 그런 반면 운영의 요령이랄까 그런 건 아직은 잘 알기 어렵다고 봐야죠. 날일자가 문제였네요. 네. 두 번의 날일자가. 이렇게 해놓고 끙끙대봤자 시간도 가고 그렇다고 뭐 두긴 어려운데 어차피 고민할 거 그 전에 더 많이 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뭔가 차단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또 내 차단이 집이 쉽지가 않아요. 깨지는 방향이라서 이렇게 두고 밀고 나가면 결국 네. 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일단 잡으려면은 공격 여기 틀어 막고 둬야 되죠. 근데 흙은 어쨌든 여기 또 나갑니다. 벽이 좀 쓸모 없어지네요. 그럼 이 얘기의 말로 뭐가 되냐면은 이제 정말 이거 못 잡으면은 네. 못 잡으면 진다는 얘기예요. 집으로는 흙이 확실하게 앞서니까요. 그렇습니다. 바둑 정말 순식간인데요. 네. 바둑은 일감이 제일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공부라는 것도 하는 거고. 일감으로 네. 두는 게 좋을 때가 많은가요? 포석은 여러분들도 이제 이 바둑TV 해설을 보시면서 포석은 따라하기가 아무래도 좀 쉽죠? 그나마. 네. 그래서 이제 많이들 포석 부분을 특히나 보시는 거고 중반은 똑같은 모양은 안 나오지만 어떤 형의 급소라는 게 있어요. 맥점이 있죠. 그래서 맥 급소 이런 게 있죠. 그런 거를 자꾸 이제 눈에 익히셔야 되는데 그런 거 모르면은 역시 결국은 안 보이니까 네. 치고받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지금 결국은 또 어렵죠. 고민을 하는 거죠. 선택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형세야 아직도 만만치 않은데 금지호 선수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네, 압박을 많이 다 받고 네. 있습니다. 다음 수가 잘 안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네. 보통 이제 기원에서도 이건 기력대와 상관없이 뭔가 이제 막연하신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거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에라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결국 끊어가요. 예, 거의 기원에서 보면은 거의 99%예요. 보통은 이게 모르면은 참을 수도 있고 뭐 끊을 수도 있지만 네. 참는 게 답인 경우가 사실 많죠. 근데 지금도 사실 냉정하게 흑이 백이 참는 게 답일 수가 있어요. 네, 지키면은 다시 또 이제 끝내기를 하나요? 네, 집으로 간다는. 멀리 가는 거죠. 네. 이게 답일 수가 있어요, 지금. 떠오르지는 않네요. 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어려운 장면에서는 에라 모르겠다 끊어간다 이거죠, 대부분. 금재 선수도 끊어가야 될 것 같긴 한데 도저히 잡힐 것 같진 않고 그렇다고 막히자니 도로 사활에 걸리고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자. 뭐 사람들이야 괴로워서 고민하는데 인공지능은 이런 괴로운 상황에서 어떻게 둬야 되느냐 한번 추천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인공지능도 뭐 그다지 네.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조금 시간에 따라 좀 바뀌어요. 그런가요? 네. 시간을 좀 줘야 시간을 되나요? 좀 줘야 돼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저희가 처음에는 인공지능 이렇게 둬야 된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1분 후에 다시 물어보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을 좀 저희가 주겠습니다. 한 3번 정도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네. 어쨌든 여기 끊으러 가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막히면은 수비가 너무 돼서 백은 기회가 없다. 어쨌든 끊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네요. 공격이 되든 안 되든 네. 일단 끊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제가 또 이 말씀 드리면 또 시청자 여러분들 또 겁봐라 하면서 네, 역시 끊어야 되는데 왜 못 끊게 하냐 또 구박하실 것 같은데 보통은 끊지 않는 게 좀 맞는 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좀 끊는 게 습관이신 네. 분들은 안 끊는 연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승률은 좀 네. 떨어지더라도.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안 끊는 건데요. 당장 하던 거 안 하면 좀 완성도가 네. 좀 아무래도. 근데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바둑을 이기고 싶으면은 끊지 말고, 예, 그러니까 수비도 하고 집도 챙기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기고 싶으면은 끊지 말고 재밌게 두고 싶으면 끊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끊어야지 재미가 있잖아요. 네. 근데 다만 끊으면은 전체적인 이 승률은 아무래도 좀 떨어집니다. 금지우 초단이 굉장히 좀 난감해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김철. 저러면 그냥 오, 고민하다가 결국 이제 집으로 좀 돌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냉정하시군요. 아예 하도 이렇게 도와서 하도 망해봐서 네. 네. 끊으러 가면 작전의 폭이 좁아지죠. 네. 길게 가려면은 끝내기로 가는 게 지금은 좀 현실적인데 이게 왜 둘 수가 없냐면은 반대쪽 끊어가네요. 이렇게 두면은 공격 갔던 걸 내가 좀 잘못 뒀다는 거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마 이제 두기가 어려운 겁니다. 일단 다른 쪽에서부터 전단을 구해 보는데요. 네. 약간 이거는 결국은 여기 끊으러 가는 것을 이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이거 다 끊으러 가겠다는 얘기죠. 근데 뭔가 이런 즈음에서 결국 A, B로 묶겠다는 얘기 같아요. 네. 다만 이게 흑은 여기서 이쯤 되면은 이건 절대 안 죽는다라고 버텨버립니다. 이게 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은 젖히고 막아야 되는데요. 네. 젖히고 막죠. 그럼 여기서 연결한 방법 호구를 치면은 여기를 두더라도 여기 못 두잖아요. 집이 네. 확보가 되네요. 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흑이 손을 빼면은 백이 뭔가 이걸 막아야 되는데
여기서 한 집만 나면 되니까 네. 이것도 살고 그래 버리면 100은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양곳마루 엮겠다는 거는 지금 눈에 너무 보이는 작전이에요. 지금 이제 저는 이제 뛰어둔다라고 이제 했지만 사실 김창호 선수는 한 집이 있는데 이게 죽을 리가 없다라고 해서 지금부터 손을 뺄 수도 있죠. 네. 네. 이렇게만 된다면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이게 백은 잡으러 와야 되는데 일단 뭐 좀 안전하게 뒀습니다. 입구자 행마를 했습니다. 네. 그쪽이 막히는 형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나가야죠. 백도 나가고 결국 이런 형태입니다. 이제 백은 흙인데 이쪽이 강한 돌이어서 뛰는 방향이 과연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약간의 좀 의심이 듭니다. 흙이 입구자 행마를 네. 하니까 막대가 조금 움직였습니다. 방향이 좀 안 맞을 가능성이 높죠, 지금. 네. 끊었다라고 보면은 하나, 둘, 셋, 네 수 아닙니까? 하나, 둘, 셋. 따라서 여기를 둬야 되는데. 바로 메워야 네, 되는데요. 흙이 다가오게 되면은 흙의 돌이 이게 백이 여기 오는 게 아무래도 좀 선수성이에요. 신경이 좀 쓰입니다. 네. 그렇다면 뭔가 어설프게 하나 지켜야 되는데 이게 백이 한 번 더 둘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네. 여기 요게 선수라고 가정한다면 흙이 좀 여기 돌이 가 있는 게 과연 맞는지. 아까 네. 보여주신 것처럼 조금 더 넓게 네. 행마를 했어도 괜찮았을 것 네. 같은데요. 이 수도 있고 여기 나가도 만만치 않네요. 여기 또 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했을 때 끊을 수가 없는 게 끊으면은 네, 바로 패가 네, 되네요. 이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고 흙이 방향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금지호 초단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방향을 좀 틀었는데요. 네. 흙의 실수가 또 나오면서 바둑은 팽팽해졌습니다. 사실 오늘 막대가 좀 움직이긴 하지만 정말 근소한 차이로 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승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포석이 가장 어려워졌어요. 이 프로기사들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흙을 잡았을 때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기회가 이 포석이었는데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기회를 지금 흙의 입장에서는 기회를 날렸죠. 그래서 이제 바둑이 점점 이렇게 좀 오밀조밀해집니다. 유리해도 몇 집 유리해진 게 아니고 불리해도 사실 얼마 안 불리하고요. 예전보다는 이제 바둑이 어떤 스케일이 좀 작아진 거죠. 자, 지금 나가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겠죠. 여기 두는 것은 이쪽에 끊었을 때 이쪽에 대한 약점을 좀 더 노리는 거고, 여기는 반대로 여기를 노리는 건데 단점은 어쨌든 끊긴 수가 남아 있으니 네. 뭐 좀 부담은 되겠습니다. 네. 역시 이것도 막히면은 피곤하죠. 네, 일단 나가긴 나가야 돼요. 끊어 놓는 것을 교환을 하는 게 글쎄요, 어떨까요? 막 별로 아낄 이유가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만. 네. 근데 다만 여기를 두게 되면은 흙이 이렇게 돋지 않고 흙도 이제 지금 버티겠죠. 한 번 더 네. 막아서요. 그러니까 결국 뭔가 나가면은 거길 두나요? 그 수가 의문인데요. 네, 제가 봐도 실수였을까요? 좀 의문인데 한 칸을 뛰면 이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끊어간다는 뜻일까요? 근데 그건 뭔가 자연스럽진 않죠. 원래 끊어지는 자리가 네. 네, 여기서 이제 여기를 굳이 둘 필요는 없으니까. 자, 이수 글쎄요. 한 발 더 갈 수도 있었는데요. 네,
뭔가 네. 일단 뭐 그냥 네. 제가 딱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백이 뭐 좀 더 나와야 되는데 너무 조심스러운 행마 아닙니까? 자, 이 김창훈 선수는 이제 점검하는 거죠.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여기가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아까 지금 도은교 진행자가 얘기한 대로 어차피 끊어지니까 네. 어차피 끊어진다고 보면은 요돌만 살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네. 네. 그러니까 뭐 굳이 이것까지 막을 필요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수는 이제 결국은 자충을 유도하는 거죠. 끊고 결국 이런데 이제 자충 유도인데 어쨌든 여기에 돌이 있다라고 하면은 막히는 수 자체가 안 되니까요. 네. 약간은 의문수로 남습니다. 또 하나는 흙이 모든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어버려서요. 그러면은 이제 백이 잊고 싶은데요, 진짜. 흔히 이게는 끊어놓질 않았기 네.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이 그토록 뭐 많이 노리고 이것저것 많이 노렸는데 노릴 게 하나도 없으니까 지붕 쳐다보겠죠. 네. 중앙을 백이 더 둔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그렇습니다. 수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요. 네. 뭔가 상대 의도를 역으로 거스르는 네. 그런 느낌으로는 있는 거고 네. 뭐 아니면은 네. 다르게 두는 게 무난한데 자, 지금 김창훈 선수가 이게 보시면 계속 이제 입으로 뭔가 이제 종알종알 되지 않습니까? 입술이요. 아, 집세나요? 네. 지금 이제 바둑 기사들이 이게 묘한 습관인데 아, 저렇게 되는구나. 이태돌 구사는 김창훈 손가락으로 삼사는요? 이제 까딱까딱 하죠. 네. 바둑판 옆에다가 손을 대요. 네. 이태돌 구사 그러면서 두 번째 손가락으로 이게 박자를 맞춰요. 딱딱 때리면서. 네. 네. 근데 김창훈 선수는 입으로 또 세네요. 네. 또 묘한 프로기사들만의 특징인데 네. 또 재밌는 또 흔하진 태도입니다. 않은 보통은 케이스 같은데요. 이게 말처럼 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경우가 많죠. 쉬어갑니다. 네. 굉장히 타이트한 수인데요. 이거는 이제 좀 더 확실하게 노골적으로 좀 지키는 건데 네. 어차피 백은 끊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근데 끊는다면 이게 또 이제 이 두 점까지 확실하게 제압을 아. 해서 그러니까 상대로 하여금 끊을 때 네. 비용을 내라 이거죠. 이게 확실하게 주군이 비용 내고 끊어라 이 얘기입니다. 이러고 살아버린다면 네. 백이 지금 네. 안 끊긴 어려워요. 어쨌든 네 재밌습니다. 김창 선수 끊는 건 좋은데 돈 내고 끊어라. 네, 두 개가 잡히니까 넉 집이죠. 대략 5집. 500원 내고 끊어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사실 네. 500원 뭐 작다고 하면 굉장히 작은 돈인데 아깝거든요. 네, 그 백의 입장에서 좀 아까울 수 있어요. 이 얘기는 거꾸로 있게 되면은 흙은 여기 지킨다는 얘기니 이게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네. 금지 선수가 아까운데라고 생각하면 못 끊는 거고 뭐 5집 그거 아껴서 뭐 하냐라고 하면은 네, 무조건 끊는 거고요. 공격을 평소에 즐겨하는 편이 아니라면 네. 금지후 초단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본인 지금. 스타일이 아니라면은 약간 저희도 이제 금지우 선수의 바둑을 네. 이렇게 처음부터 찬찬히 보는 거는 이 모든 이 해설자와 진행자가 처음이다 보니까 네. 어떤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공격을 좀 시원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 김창훈 선수는 좀 계속 좀 버티는 유형의
약간 강동윤 구단과 흡사한 스타일이네요. 굉장히 치열한 것 같아요. 네, 부분에서 물러서질 않고 네. 뭔가 계속 좀 끈덕지게 좀 버티는 유형의 선수. 좀 강동윤 구단의 기품과 흡사한 것 같습니다.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거죠. 네. 자, 이제 금지 선수가 여기 둘 때 이거를 예상을 못했을 리는 없는데 역시 끈냐 마냐 또 이 고민에 빠져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가뜩이나 지금 백이 집은 부족한데 네. 이쪽을 끊으면은 단수를 일단 한 방 맞고요. 네, 요도에 잡히고 시작을 하니까 네. 일단 좀 억울하죠. 네, 저런 게 또 네, 집으로는 그렇죠. 꽤 또 그렇습니다. 플러스가 되는 네. 거라서. 그리고 아까도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쪽에 설령 막힌다고 해도 일단 뭐 흙이 약간 집으로 손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게 여기 한 집이 선수가 되는 맛이 있어서 요도는 절대 잡히질 않아요. 네. 여기 한 집, 여기 한 집. 자, 어쨌든 그래도 안 끊을 수는 없는 거죠. 끊는 네. 한 수고요. 네. 백은 뭐 원하든 원치 않든 일단 뭐 어쩔 수 끊는 없어요. 선택밖에 없습니다. 자, 단수 치고 네. 자, 근데 네. 여기서 백이 이거를 좀 안 끊어놓고 시작을 했어요. 끊어놓고 시작을 했어야지만 나갈 때 여기를 더 못 두죠. 지금은 다른가요? 더 밀어갈 수 있죠. 왜냐면 이거야 지금 보시면 이렇게 두면은 요거 잡을 수 아. 있어도 이쪽이 다 죽으면은 논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가 확 가지 않습니까? 아. 백이 네. 끊는 것도 여기 먼저 둬야 되고 지금이라도 네 이걸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이거는 백이 흙이 이제 밀어가게. 네 밀어갈 것 같은데요? 이건 차이가 좀 커요. 네, 이렇게 되면은 아까는 이게 없을 때는 이쪽에 선수가 돼서 어쨌든 공격을 스타트를 걸 수가 있는데 이쪽이 밀려버리면은 지금 심지어는 잡으러 갈 수도 있겠습니다. 잡으러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워낙 철벽이라서요. 네, 이거 버리면 그만이죠, 이거를. 지금 게다가 오히려 후수죠. 안 되죠. 네. 백이 잡는 건 또 후수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금지호 선수가 굉장한 실수를 아. 했군요. 여기를 안 끊어놨어요. 너무 아꼈어요. 네. 자, 이게 지금 금지 선수가 머릿속에서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머릿속에서 지금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네. 흔히 얘기하는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깜빡하는 거죠. 자, 밀어가면 어떡하지 하고 있을 텐데요. 네. 그렇죠. 밀어가죠. 밀어가죠. 네. 아, 네. 아픕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여기 백은 그나마 지금 여기 둬야 되는 것 같아요. 버리고 할 수 없이 이렇게 둬야 실리로 되는데. 일단 넉점을 확보를 하고요. 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격의 희망은 사라지는데요. 네, 망했다는 표현은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흙이, 네. 백이 4개를 살리고, 요 3개를 살려 나오죠? 그러면은 7개니까 10넉집, 15집, 16집이에요. 16집인데, 흙이 여기만 이제 뒀다고 하더라도, 이쪽이 둘, 넷, 여섯, 10집이죠. 15집. 거의 집의 가치가 똑같은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뭐가 있냐면 네. 이제 여기가 대세력으로 바뀌어서 이쪽이 오히려 뭐 아. 백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공간이 됐습니다. 그렇네요. 네. 판 전체 두터움이 흙 쪽으로 기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여기 끝내 만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도 이제 없어진 거고 이것도 이제 소용이 사라졌죠. 없죠. 네. 이게 없어졌다는 얘기는 막는 게 선수란 얘기인데 이건 15집짜리고. 어. 그냥 둬요? 지금요. 그냥 둡니까? 정말 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짜다고 해야 되나요? 네. 냉정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제가 보는 이게 전형적인 강동윤 구단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두는 형태입니다. 네. 이거는 아, 중간 과정을 생략해버린 거죠. 원래 여기를 두고
여기에 둬서 가는 건데 이건 무슨 얘기냐? 손에 뺐다가는 맞고 거꾸로 잡으러 간다 그 얘기죠. 중간 과정을 생략한 겁니다. 백도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걸 강요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쪽까지 다 깔끔하게 정리하는데 보시면은 이게 세력이 되어 있으니 네. 이렇게 살려 나온다고 이제 가정을 해도 설령 살았다고 가정을 해도 네, 이쪽이 이런 식으로 더 크게 잡힌다. 멀리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네, 일단 김창호 선수가 제가 보기에는 역시 작년부터 성적이 좋아지는 이유가 자기만의 유가 생겼네요. 자기 유가 생겨서 굉장히 터프하네요. 네, 일단 자기 스타일에 딱 정립이 돼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금지우 선수가 아까는 그래도 두 텀이라는 희망이 네. 있었는데 좀 두 텀의 희망이 사라져서 네, 좀 고전을 좀 하겠습니다. 금지우 선수가 좀 힘을 내줘야 하는 상황인데요. 제5회 미래이별 신예 최강전 준결승전 저희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